유안타증권에서 굉장히 긴 리포트를 냈는데 먼저 코스피 흐름입니다. 지난주 한 주가 물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고 키미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스피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좀 매력도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기금의 부재로 인해서 주가는 연이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구나라는 어떠한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수요일이었는데 실적 기대감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올랐다가 장 막판에 모두 다 내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지수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유안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문제였는데 이 수급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급락의 원인이 반도체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언론사나 증권사에서 반도체 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유안타증권에서는 이번의 하락의 이유는 반도체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가지 이유를 이번 하락의 이유로 꼽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수급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대형주 쏠림에 따라서 디레버리징이 있어서 주가가 하락한 것도 역시나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금리랑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안에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거지 반도체 실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수급에 약간의 쏠림과 꼬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던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주가 하락이 급하게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개인은 약 6조 원 가깝게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동안 7조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강제 청산 후에 저가 매수 단계가 시작된 신호다라고 유안타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떠한 업종을 가장 많이 샀나 봤더니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팔았나 봤더니 반도체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레버리지를 써서 올라온 개인들의 물량이 거의 다 청산이 됐고 지금까지 많이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살까 하는 의문이겠죠. 유안타증권에서는 분명히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역사상 저점 부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다면은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차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차트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연도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거의 2022년도와 가까운 굉장히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환율 안정까지 나타나면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를 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A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이익 훼손이 있다면 당연히 반도체 업종을 보면 안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요. 반도체 업황 자체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가격 그리고 LTA, 캐펙스 공급 부족까지 이 네 가지 스토리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훼손된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수급도 거의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매도도 현재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의 바닥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더 바닥을 다지는 기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강세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관 수급과 선물 수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추세 반전도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들어와야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맞긴 하지만은 분할 매수가 맞다라고 유한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이 가장 확실한 업종으로 압축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 부족을 직접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메모리 대형주가 현재 가치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다. 지수가 많이 떨어진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장과 가치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종을 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또 7월 30일에는 FOMC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기조를 바꿔놓을 케빈 어시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함께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DB투자의 리포트 한마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좀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지난주도 참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DB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다.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료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DB증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은 정해져 있었고 지금까지 나온 재료는 이유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참여자가 생각하는 가격 수준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에 맞게 재료가 돌출된다. 한 달 동안 급작스럽게 움직였던 금융시장 가격의 배경 재료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키미 K3도 그랬고요. 알파벳의 실적도 그랬고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의 실적까지 사실은 새로운 것은 하나가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유를 찾아서 조정의 이유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고 DB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거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뉴스는 없다. 사람들은 주식 가격에 부담을 느꼈고 조정의 명분이 필요했던 차에 마침 이유가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금융시장의 본질은 변함이 없고 가격과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이전의 추세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을 내실을 쌓는 시기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채에 따른 또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러티브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면서 지금 이 시점을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주간 전략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유한타증권의 리포트도 그랬고요. DB증권의 리포트도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국 시장 안에서는 이익의 훼손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대형 수급이 들어올 만한 업종 자체는 반도체가 확실하다라는 게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여러분 함께 또 힌트 삼아서 주간 전략을 세워보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정리 함께 해보고 왔습니다.